안녕하세요. 매커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죠. 여섯 번째 시간으로 자, 투상도 종류, 투상도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배우시게 되면 이제 투상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투상도는 자격증,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뽑아놨으니까 요거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투상도가 있죠. 자, 투상도는 일단 종류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자, 투상도의 종류는 자, 보조 투상도라는 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투상도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은 또 있어요. 자, 부분 투상도라는 놈이 하나 있고, 자, 부분 확대도라는 놈이 있어요. 요거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부 투상도가 있습니다. 국부.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기계설계 산업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무조건 도면에 표기를 해주는 그런 것들 위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조투상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투상도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은, 자, 투상도는 보조투상도가 있는데, 자, 물품의 일부가 경사되어 있대. 경사.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림에 나와 있죠. 자,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자, 이거 경사가 되어 있을 때 평면도, 측면도와 같은 수직, 수평, 투상면만으로는 실제 형상의 표현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을 자, 위에서 이렇게 또는 이쪽에서 이렇게 봤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놈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빨간색 부분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초록색 부분 볼게요. 초록색. 자, 초록색 부분은 요 길이와 실제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빗면이 더 길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직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실제 길이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자, 여기에 지금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자, 구멍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원뿔이 있다고 볼게요. 자, 원뿔이 있는데, 자, 요 놈을 요렇게 그냥 잘라버리면, 자르고 위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그쵸, 요렇게 원 모양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원뿔 모양을, 자, 요렇게 경사지게 잘라서 보면, 경사지게 잘라서 요렇게 보면 무슨 모양인가요? 그쵸, 요렇게 타원 모양이 돼요, 타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요렇게 보거나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타원 모양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형상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삼각법은 뭐예요?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사진 면에 대한 특정 형상에 대해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이 보조 투상도를 이용해서 이 경사진 면에 직각으로 해서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90도 나와 있죠. 그래서 직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면만 여기다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면은 자, 이쪽에다가 어때요? 삼각법으로 그냥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보조 투상도예요. 보조 투상도. 그럼 직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원의 모양도 정확하게 원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의 길이도 어때요? 정확한 치수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경사면부가 있는 대상물에서 그 경사면의 실제 길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꼭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경사가 있다고 해서. 근데 여기에 특정 형상이 있기 때문에 치수를 꼭 기입해야 된다면
그러면 보조투상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조투상도를 사용하시고 특히 경사면에 수직으로 된 구멍, 홈 등이 있을 때는 그 형상, 배치 등이 실제 치수와 동일하게 그려져야 치수 기입하는데 편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와 같이 보조투상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도면에 가깝게 경사면에 수직으로 표시하고 모두 제3각법으로 도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경사면이 자 이렇게 보조투상도를 했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삼각법이란 얘기예요. 왜? 자, 눈으로 이렇게 해서 봤죠. 눈, 투상면, 물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삼각법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조투상도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시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투상도예요. 자, 회전투상도는 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뭐냐면 자, 대상물의 일부가 어느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자, 각도를 가지고 있어 투상면에 실제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양으로 하게 되면 이 길이와 위에서 봤을 때 요 길이 요렇게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서로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회전하여 형태를 도시할 수 있으며 잘못 볼 수도 있는 경우에 작도에 사용한 선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렇게요. 자, 이렇게 2점 세선으로 가상의 선으로 자, 얘를 이렇게 회전했다. 회전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야. 라고 도면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써놨죠. 자, 요 빨간색. 자, 요 빨간색 요놈하고 요놈은 회전투상도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부분은 뭐예요? 정투상도. 원래 삼각법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이 있어서 얘가 회전이 가능하다. 가능한 물체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정확하게 수직 수평으로 회전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회전이 안 되는 놈이야. 자, 얘가 회전을 못해. 자, 못하면 뭘 쓰면 돼요? 그쵸? 방금 배운 요렇게. 자, 여기에다가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보조투상도로. 그래서 보조투상도를 쓰시면 됩니다. 회전이 안 될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바로 회전투상도. 회전이 가능한 물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투상도입니다. 자, 부분투상도 같은 경우는 자, 대상물의 일부분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투상도로 표시를 합니다. 자, 부분 투상도를 도시할 경우 생략한 부분과 경계를 파단선. 자, 요게 바로 파단선. 요게 저기 번개 표시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파단선으로 나타냈지만 명확한 경우에는 파단선을 생략해도 무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될 수 있으면 파단선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모양은 눈에 딱 보고 어떤 모양인지 알아요. 다른 도면을 참고를 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얘가 무슨 모양이야. 왜냐하면 요 숨은선이 나와 있죠. 숨은선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저쪽 반대편 쪽에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멍의 요 깊이를 몰라요. 요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측면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리브의 생긴 모양, 요 R값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요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부분투상도라고 합니다. 부분투상도. 그래서 요만큼 잘랐죠? 그래서 이 부분만 간략하게 옆에다가 표시를 했다.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 센터와 이 센터는 일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삼각법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꼭 여기 센터 또는 뭘 맞춰야 돼요? 얘가 원형이 아닐 경우는 모서리와 모서리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요거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분 확대도 볼게요. 자, 부분 확대도 같은 경우는 자, 이거 기능사 시험에서 참 많이 무조건 쓰게 되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도시된 도면의 특정 부분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도시나 치수 기입이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그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요. 요게 이제 테두리가 되겠죠. 타원이. 자, 영문의 대문자로 표시함과 동시에 테두리 안에 해당 부분을 다른 장소로 옮겨 확대하여 도시하고 표시하는 문자 및 척도를 기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A 부분 2:1 확대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확대도는 그냥 막 확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배수를. 자, 기계 KS 규격에 나와 있는 배율이 있습니다. 자, 배율 같은 경우는 자, 2:1, 5:1, 10:1, 그 다음에 20:1, 50:1, 100:1. 자, 요렇게. 자, 요거는 뭐예요? 확대죠. 자, 확대인지 축소인지 요거 구분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슬래시 하나 넣으면 된다고 했죠. 자, 축소. 자, 축소는 자, 확대도가 아니고 축소예요. 축척. 자, 축척은 요 앞뒤를 바꿔 주시면 돼요. 1:2, 1:5, 1:10 이런 식으로 가십니다. 근데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 이거를. 자, 이거는 그 구구단 2, 5, 1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 5, 10, 2, 5, 10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2배 확대를 하시려면 2배 또는 5배 10배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정석이고요. 자, 때에 따라서는 3배. 자, 3배도 많이 씁니다. 3배도 많이 쓰니까는 요것도 뭐 해주시고 밑에다 써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는데 이 3배로 확대하는 경우는 너무 작아서 표현이 힘든 거. 자, 링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산업기사나 이런 데서 링홈을 작도로 할 때 이거는 3배 정도로 많이 확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빼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자, 타원으로 이렇게 가는 시선으로 테두리 주고 그 다음에 지시선으로 빼서 A 대문자라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치수 기입까지 완벽하게 해 놓으시는데 자, 여기 해치를 주실 때는 자, 여기 해치랑 동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갖고 오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해치를 하실 때 자, 요 놈이 스케일을 2배로 하시면 돼요. 얘 배율과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면 얘랑 얘가 동일한 해치의 축척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바로 부분. 자, 1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했다라고 해서 부분 확대도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국부투상입니다. 요것도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죠. 자, 요거는 물체의 수평 또는 수직면의 일부만 도시를 하여 형상만 명확히 하는 도시를 국부투상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해당 물체의 구멍, 홈, 자, 요런 한 국부만 국부라는 뜻이 한 일부분만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 해당 부분만 국부투상도로 나타냅니다. 자, 이 또한 제3각법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부투상도의 대표적인 것으로 동력 전달 장치의 키홈. 자, 요놈이 키홈이에요. 요놈 키홈.
모양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형상만 도시하여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이게 키움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위에서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타원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홈의 모양이. 그래서 홈의 모양만 이렇게 위에다가 도시를 해줘도, 아, 여기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구나 라고 파악이 금방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만, 그 형태의 모양만 위에다가 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거 역시 어떻게 한다고요? 삼각법으로 한다고 했죠. 자, 여기 위에서 봤을 때 눈이 있죠. 자, 눈으로 보면 투상면 물체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삼각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국부투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 문제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그냥 요거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문제 한 3개, 2개인가요? 2개 정도 제가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요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시간으로 해서 투상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자, 요건 투상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계제도 하실 때 무조건 요거에 따라서 맞춰줘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만 알아도 실무나 또는 시험을 보실 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요거 한 5개 정도만이라도 투상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도 역시 지루한 이론, 지루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자, 요 투상도의 종류 이론을 배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